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그동안은 밤나무 재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 경험이라든가 제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약 한 7강 정도 되겠는데요. 밤나무 재배 관리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어, 목차입니다. 목차. 밤이 틈스럽게 생겼습니다. 목차. 일반 밤나무 관리 원력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력표를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월별로 주요 관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1월까지 접수 채취라든가 정지 전정, 수용 조절, 그리고 3월 달에 식재라든가 시비, 그리고 4월 달에 접목하는 방법, 6월과 8월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9월에는 수확하죠. 그렇습니다. 10월에는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병충해 관련 사항도 쭉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은 밤나무 관리 원력표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우선 12월입니다. 12월부터 정지 전정을 들어가죠. 그렇죠? 전지 전정을 해가면서 수용 조절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전지 전정을 왜 12월부터 하느냐? 이 이전에 낙엽이 지기 이전에 하면은 내려놓은 가지에 낙엽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낙엽이 진 다음부터 정지 전정을 해라. 전지 전정을 해가면서 수용 조절을 하면 더욱 좋다. 이 전지 전정은 말이죠. 12월부터 2월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보내는 차원에서 하루에 2~3시간씩 전지하면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 접목을 할 수 있는 접수를 채취하네요. 그리고 3월부터 접수를 채취했으니까 접목할 대목을 파종해야겠죠. 밤을 파종합니다. 밤 파종하는데 굵은 밤 굳이 할 거 없어요. 소립, 작은 종자도 되니까 그 소립 파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4월 중순부터 약해서 5월 상순까지 접목을 하는 거. 식목일이 있죠. 그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이 밤나무를 식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월 상순과 중순 정도의 기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대개 기비는 말이죠. 땅을 밤나무 식재 주변을 파고서 주면 더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기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3월부터 4월까지 비가 좀 온다라고 보면은 비 오기 바로 전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순입니다.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2차 추비를 줍니다. 추비.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풀이 무성하게 큽니다. 풀이. 예초
예초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8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수확을 하죠. 그렇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상순, 중순, 10월 중에 추비를 주는데 요때 주는 것은 보상적 차원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밤 농사를 잘 졌으니까 고맙다는 차원에서 주면 되겠고, 밤나무 병충해 방제가 이제 있네요. 밤나무 혹벌이입니다. 이 밤나무 혹벌은 예전에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계래종밤에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배지 관찰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라든가 역병, 복숭아, 명나방, 이 복숭아, 명나방이 주로 주요 해충입니다. 그리고 밤송이, 진딧물, 이 밤송이 진딧물은 말이죠, 풋밤이 밤송이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진딧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고미류, 이것을 뭐 몇 차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7월 중순경에 한번 하고 8월 중순경에 한번 하면 방제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밤나무 재배를 하려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연평균 10도에서 14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되겠고, 해안 지역에는 재배가 곤란하다고 했네요. 기온차가 큰 지역, 동해라든가 서류 피해가 적은 곳을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하수 수위가 1m 이하로 배수가 양호한 지역을 선택해라. 그리고 토심은 깊은 사질 양토라든가 양토에 적당하다. 산도는 중성 또는 약산성 토양에서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형 있죠? 지형. 한발의 약함으로 토양 수분이 잘 유지되는 곳이 좋다. 너무 물 빠짐이 안 좋은 곳은 또 싫어합니다. 밤나무 재배지는 북향이라든가 동양, 경사면이 좋다. 경사는 25도 미만의 완경사 지역에서 생육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종입니다. 품종. 밤나무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이거든요. 밤나무를 심고서 약 한 7, 8년 정도가 아주 성과기거든요. 많이 따려면 7 내지 8년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경제 수령이 지속되므로 기존 밤나무 갱신 시에는 10년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적용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소비자의 선호도도 중요하겠죠. 이용이라든가 가공 측면을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하고, 친환경 재배라든가 고품질 과실 생산, 성역화가 가능한 품종을 선택해라. 품종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재배 면적을 감안해서 몇 가지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관리에 편하고 노동력이 분산되면 좋겠죠. 밤나무 재배 만만히 볼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헥타 정도 되면은 2개 내지 4개 품종을 심어서 노동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낫다. 그리고 2헥타에서 5헥타 정도는 3개 내지 5개 정도 품종을 심어라. 재배 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 품종을 선택할 경우에 정부기관이라든가 산림조합 등 그런 전문 보급기관에서
보급하는 묘목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구입해서 심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수확기를 감안해서 품종별로 구성을 해라. 노동력이 문제입니다. 노동력. 그래서 조생종이 10에서 15% 정도, 중생종이 50에서 60% 정도, 만생종이 30% 정도 심으면은 노동력 분산에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보실까요? 수분 관계를 고려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은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밤나무를 심을 적에는 수분수를 고려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려사항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밤나무 주요 품종 관계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